오늘은 사진들이나 인쇄물을 보고 인물화를 많이들 그리시는데, 오늘은 마틸다 사진을 하나 출력해서 그걸 보고 그리는 방법,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마틸다 사진들 이렇게 출력들 해가지고 많이 쓰시죠. 근데 이런 거를 그대로 사진을 출력해서 그림을 그리실 때 굉장히 어려운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1cm 단위로 막 선을 긋거나 가로 세로 1cm 단위로 막 선을 그어 가지고 내가 그리려는 도화지 내에다가 두고 또 1cm 단위 2cm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선을 그어서 그 위에다 형태를 그리시는 경우들도 있지요. 근데 그런 선을 그리다 보면 선 긋다가 지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선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 하시지 마시고, 나만의 내가 형태의 재기 편한 자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기 편하게 약간 크게 출력을 했어요. 자, A4 사이즈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릴 사진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 붙여놓고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제가 이 사진 위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 마틸다를 그리기 위해서 기준 1을 하나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얼굴 크기 하나를 1로 잡았을 때, 요거를 1로 잡았을 때, 자, 아래쪽으로 세로 방향으로도 1이 내려오는 곳에 표시를 해서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봤어요. 자, 정사각형 안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네요. 참 고마운 형태죠.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큼직큼직하게 기울기선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을 왜 그렸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사진을 보고 그릴 때 내가 이 인물을 옮겨 놓을 종이 위에 가로, 세로의 비례를 맞춰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냥 한쪽 방향의 기준을, 눈부터 그려야지, 코부터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한 기준점을 잡아서 그려나가다 보면 도화지보다 얼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머리가 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화면 안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얼굴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리기 위한 도화지 위에서 무슨 계획을 잡으시는 것 이전에 먼저 이 사진 안에서 이 얼굴 크기 안에 그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의 크기들을 가로, 세로의 비례를 맞춰서 서로 비교해서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1로 잡았던 요 1이 옆으로 갔어. 머리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얼굴 크기가 머리 크기보다 이 옆 머리 크기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1로 잡았던 걸 옆으로 가져가 볼게요. 보이세요? 요만큼까지 오고 요만큼 더 늘어나죠. 네,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앞머리는 요 네모보다 앞으로 요만큼만 더 나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가로 쪽으로 우리가 다 측정을 했어요. 그럼 세로 방향으로도 한번 재볼게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네모보다 위로 얼만큼 갔는지 눈으로 비교가 되시죠? 아래쪽으로 얼만큼 내려갔는지 비교가 되시죠? 그렇다면 내가 정사각형 하나의 위치만 정확하게 내가 일단 화면 안에서 정해 놓는다면 정사각형 하나 옆으로 하나 더 가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머리 뒤쪽 크기가 정해지는 거고, 자, 정사각형보다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 전체 머리 크기까지 다 측정이 된 거죠. 자, 그 가로 쪽으로 이미 다 측정이 됐으면 정사각형보다 얼마나 위로 올라갔는지, 정사각형보다 얼마나 내려갔는지만 정해지면 이제 세로의 폭도
정해진 게 되죠. 그래서 이 인물이 들어가는 가로 크기와 이 가로 크기와 세로의 높이를 정확하게 비례에 맞춰서 그려주셔야지만 내가 그리려는 인물의 인상을 그대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자, 초보자시라면 난 한 번도 이거 그려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그리드를 하나 더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드릴게요. 자,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눈까지 수직으로 그대로 올렸을 때 요 크기와 이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요쪽 눈, 이쪽 눈도 수직으로 쑥 올라갔을 때 이쪽에서 얼마나 같는지 비교가 되시죠. 자, 요 크기, 요 크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 크기, 여기 크기도 눈대중으로 그리다 보면 어떤 게 더 넓어지고 어떤 게 더 좁아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한번 재보세요. 자, 요 크기와 요쪽 눈 크기를 한번 이렇게 재보시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는 이쪽 눈도 꽤 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쪽 눈에 비해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얼굴을 측면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눈은 저쪽으로 돌아가 있는 눈의 크기, 눈이라서 작게 보이는 거고, 이쪽은 정면은 아니지만 이쪽은 이쪽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초보자를 위해서 변형된 그리드 하나를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 요 정사각형을 또 4등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4등분을 할 때 요거 센치 재는 거 너무 귀찮죠. 자, 그러실 때는 정확하게 중심선을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고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 그리셨죠? 그 다음에 중심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심점을 찾으시면 금방 4등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만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셔서 눈, 코, 입의 위치와 크기를 서로 비교해서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이 눈의 크기가 4등분 크기에 비해 굉장히 작은 크기로구나.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얘의 인상에서 느껴지는 이 눈의 크기는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이 사각형 안에서도 4등분 크기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쪽 눈 같은 경우도 이 크기에 비해 훨씬 더 작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코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각형 안에서 중심보다 훨씬 내려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심선보다 내려가 있는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거와 여기서 올라가는 거, 편한 쪽으로 재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내가 편한 나만의 자를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편하게 재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머리카락 부분들 누가 이거 똑같이 그리지 않았다, 가닥가닥 똑같이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잘못 그렸어, 너 잘못 그렸어 라고 하실 분 없겠죠. 인상, 이 사람의 눈, 코, 입의 인상, 각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큼직큼직하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사진에서 마틸다 사진을 분석했던 것처럼 기준 2를 잡아서 형태를 그려 들어가는 방법을 실전에다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도화지에 그 마틸다가 들어갈 높이를 먼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건지 한번 정해줘 보세요. 자, 주셨죠? 그럼 이건 이제 마틸다의 전체 얼굴의 높이 길인데 이 안에서 1의 위치를 찾을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약간 내려온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올라간 위치,
얘 1이 나오겠죠. 요게 기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1을 요렇게 재서 연필로 재서 옆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그럼 정사각형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크기가 하나 정해졌죠. 자, 요거 크기 재실 때 자 쓰지 마세요. 자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도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연필을 너무 눌러서, 이렇게 꾹 눌러서 선을 긋게 되죠. 이렇게 눌린 선들은 나중에 지워지질 잘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고, 연필의 끝부분이 종이를 굉장히 깊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수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도화지 내서는 자를 쓰지 마시고 연필로 가볍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정사각형 하나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그대로 아까 옆으로 하나 가져갔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머리 크기가 약간 더 커진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옆머리의 폭이 정해졌어요. 옆머리의 폭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 얼굴 앞에 약간의 머리 부분이 요만큼 더 튀어나가죠. 그렇다면 내가 마틸다를 그릴 높이와 넓이가 정해진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자, 그럼 이 네모 안에 이제 마틸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해졌을 때, 내가 시선 방향 쪽에 이 여백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거나, 뒤쪽으로 너무 밀려갔거나 하면 여기에서 약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옮기거나 그거를 조절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 놓여졌으니까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아까 초보자를 위해서 그리드 하나, 변형된 그리드 하나, 자기만의 그리드 하나를 그려놓고 출발하시면 더 쉬워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거 대각선으로 그냥 슬슬 그리세요. 자, 긴 선, 우리 선 연습할 때 긴 선,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자, 긴 선.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하나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으네. 지금 고치세요. 자,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으네. 그럼 지금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죠. 이쪽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으네. 이런 것들이 넓어져야 될 것 같으네. 위로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으네. 그거는 지금 요 사각형 크기가 나왔을 때 비교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고쳐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 모든 복잡한 그림들은 이렇게 가로, 세로, 최대치의 사각형 안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져요. 자, 머리 외곽에 있는 큼직한 선. 이 끝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자, 사진에서 비교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요 끝에서 머리 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끝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머리가 있는지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자, 요 사각형 여기에 요 그리드 상에서 머리가 어디에 걸쳐지는지, 얼굴이 어디에 걸쳐지는지 그 선을 찾으시는 거예요. 큼직하게. 자, 요 얼굴 끝선들, 요 기울기선들 이렇게 쭉 찾을 수 있죠. 일단 그 지점을 슬쩍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서, 자,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얼굴 쭉 잡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쭉 연결을 해볼까요? 자, 머리 크기도 정해졌고 앞쪽 얼굴 크기도 정해졌어요. 자, 사각형 내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 요 지점에서 머리 요 기울기 어느 정도 기울기로 기울었는지 보실 수 있죠.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여기는 다 있고 여기는 요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그 벌어진 정도를 눈대중으로 먼저 체크하시고 기울기를 쭉 그으세요.
자, 머리카락은 이 머리 끝선의 기울기도 요 끝점도 이렇게 한번 재보시면 아,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요 지점에 이렇게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보다 살짝 내려간 지점에 머리카락 끝부분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기울기를 큼직하게 그려주세요. 큼직하게. 자, 머리 앞쪽으로도 쭉 나가고 여기서 얼마나 올라간 위치에 자, 여기 요 앞머리 갈라진 부분들 얼굴과 머리 구분선을 먼저 빨리 처리를 해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머리 크기와 이쪽 머리 크기를 빼고 나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요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죠. 자, 됐어요. 맞았나 틀렸나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이렇게 선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뭐야,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자, 일단 그럼 머리 부분 색이 다른 부분들을 한번 쓱 칠해 볼게요. 자, 일단 칠해서 구분을 져줘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구분을 한번 지어주세요. 자, 머리 자, 선으로 그은 형태와 이렇게 색이 들어가서 면으로 인식되는 형태, 면으로 인식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됐죠. 자, 그러면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자, 요 그리드를 위해서 자, 요 그리드 안에서 눈의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눈, 코, 입의 위치를 잡아줄 건데 자, 그리드 상에서 요거 보시죠. 여기 자, 요 대각선 상에서 자, 요 눈 하나의 크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 얼마나 내려가는 위치에 있고 요 선에서 얼마나 이쪽으로 옮겨진 위치에 눈이 있는지, 자, 요 위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 자, 눈 하나가 들어갈 크기가 정해졌어요. 자, 대각선상에 어떻게 걸쳐져 있는지,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눈동자 위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 요거를 정할게요. 자, 시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요.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눈의 크기를 정하신 후에 자, 이제 반대쪽 눈의 크기도 한번 정해줄게요. 자, 여기서는 옆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콧대까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직으로 이렇게 재보세요. 그러면 4등분 안에서 여기 반절보다는 조금 더 간 위치에 눈의 크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4등분보다 약간 더 내려간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내려왔는지 비교해 주시고 요 안에서 크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찾아주시고, 자, 외곽선, 자, 이렇게 눈두덩이 외곽의 형태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눈에 비해 이쪽 눈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간 눈이기 때문에 이쪽은 급격하게 각이 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눈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쪽 눈에 비해 완만하게 꺾여 내려가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많이 돌아간 눈이기 때문에 이쪽 요 각이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죠. 자, 일단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치만 먼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노력해 보실게요. 자, 눈의 크기 정해졌고 그 다음에 코의 위치를 정할게요. 코는 눈을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요 콧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걸 코의 형태를 쭉 쫓아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이쪽도 눈썹의 각도 먼저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자, 여기 콧대 내려가는 부분 잡아 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눈썹의 각도 먼저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자, 여기 콧대 내려가는 부분 잡아 주시고,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아래쪽 여기 코의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요 중심보다 얼마나 내려갔는지, 여기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찾을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끝 요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여기서 얼마나 갔는지, 이쪽에서 얼마나 왔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거를 찾아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수평으로 가고, 자, 요 위치가 이렇게 해서 코끝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단 코의 위치도 찾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술인데, 아까 정사각형 이쪽 끝에 입술 요 가운데 선이 겹쳐졌었죠? 그럼 이 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 입술 끝 지점이 이 사각형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요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상에서 여기 체크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코끝에서 입끝까지 기울기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쪽 대각선하고 요 기울기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각도로 내려갔는지 비교가 되시죠. 그러고서는 또 한번 쓱 그어보고 이 대각선하고 어느 정도 기울기로 기울어져서 내려갔는지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코끝선에서 입술까지 위치도 또 한번 잴게요.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봐서 입술의 높이를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랫입술 참 도톰하네요. 자, 아랫입술의 범위도 정해주시고, 자, 아랫입술의 밑에 그늘 부분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턱까지의 길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직 인상은 안 나왔어요. 인상을 아직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눈의 크기, 오른쪽 눈의 크기, 왼쪽 눈의 크기, 그 다음에 코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기 위치에 잘 자리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위치들을 잘 잡았어요. 여기서 이쪽 입술 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얘가 약간 반측면이기 때문에 코가 더 앞으로 나가고 입술 요 끝선은 코보다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야지만 옆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럼 요 끝선이 코에 어디에 닿는지 한번 수직으로 올려보세요.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봤을 때 여기에 입술 끝선이 있구나 라는 거 찾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이 인물을 그리실 때 얼굴의 중심선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가, 그걸 한번 표시해 놓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중심선을 찾아볼게요. 이제 이 화면 안에서 이 코를 따라서 코 중심, 자, 요 중심 요렇게 요 인중, 입술 중심, 자, 정중앙 입술 중심, 턱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이 얼굴의 중심선을 하나 더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위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다듬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급하게 닮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 자, 이렇게 얼굴 중심을 나눌게요. 자, 턱도 이렇게. 자, 이 얼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빛을 받는 부분이고 이 얼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그늘 속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쪽을 과감히 한번 명암을 깔아주세요.
아직은 평면적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깔아놓고 나니까 이쪽 얼굴의 크기와 이쪽 밝은 쪽 얼굴 크기와 어두운 쪽 얼굴의 크기가 정확하게 보이죠. 아까 선으로만 쓸 때는 이쪽이 넓은지 이쪽이 좁은지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명암을 깔고 나면 이쪽 크기가 이쪽 크기에 비해 굉장히 넓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의 눈에 우리가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조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그리드는 내가 위치와 크기에 대한 비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때론 그리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눈의 위치, 얘가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 눈의 기울기, 코의 기울기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 주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네모칸 안에서 이런 모눈 종이의 형태들만 쫓아서 지점을 찾다 보면 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그리지 않고 자꾸 그 크기에만 맞춰서 정면의 형태로 그린다던가 이 눈과 이 눈이 한 얼굴, 둥근 얼굴 위에 놓인 것 같은 형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는 내가 형태를 그릴 때, 눈, 코, 입의 형태를 그릴 때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는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전체적으로 자꾸 관찰하시고 내가 그려놓은 형태가 제대로 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둥근 얼굴 기본형 위에 잘 돌아가게 앉혀졌는지 자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기본 명암만 깔렸어요. 아주 밝은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어두운 걸로 해서 흑백으로 나눠졌죠. 그럼 여기에서 눈두덩이 안쪽,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눈까지 쑥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쑥 들어간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명암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어두운 부분 이렇게 살짝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게요. 자, 여기도 눈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어두운 각이 생기죠. 자, 여기 이제 마틸다의 눈썹이 위치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코도 마찬가지. 이마에서 코로 내려갈 때 여기 완만해지는 경사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 경사가 있는지 어디에서 각이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땐 관찰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사진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색이 싹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슬쩍 명암을 한번 깔아 볼게요. 자, 깔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코도 보면 코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아래쪽 요만큼이 더 코의 아랫면이 조금 더 어두운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진하게 명암을 한번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자, 입술. 아까 입술 중심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셨었죠. 자, 입술도 앞면, 옆면, 저쪽, 옆면 해가지고 세 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코도 마찬가지. 콧등, 그 다음에 옆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면 해가지고 크게 세 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이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간 면, 그 다음에 앞면, 그 다음에 옆면
해가지고 측면이기 때문에 이쪽 옆면의 넓이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자, 이쪽은 저쪽으로 돌아간 이쪽 측면으로 돌아간 눈이기 때문에 저쪽 이 각은 훨씬 더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깊어지고, 자, 요 정면 앞면은 거의 좁아지고 이쪽 면이 넓어지죠. 네. 그래서 모든 이런 면들을 잘 모르겠다, 이런 곡선들의 형태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면으로 일단 한번 나눠 보세요. 자, 입술도 마찬가지. 자, 입술도 이렇게. 여기 입술도 앞면, 그다음에 이쪽으로 옆면. 하나, 둘. 자, 이쪽 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이렇게 한 면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세 면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쪽은 정확하게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니까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입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아까 입술 끝, 이쪽 입술 끝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안에 반대쪽 입술을 다 그려 넣어야 돼요. 다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리기가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늘릴 수는 없어요. 피카소 그림처럼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요 면 안에 마틸다 저쪽으로 넘어간 입술을 그려 넣어 보려고 애써 보세요. 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돌아간 입술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림 그리실 때 항상 점, 이렇게 콧구멍 같은 거 먼저 그리시는데 그 콧구멍 나중에 그리셔도 돼요. 아직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자, 그러면 눈 한번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눈썹. 자, 눈의 위치 정했어요. 그럼 눈동자 정하시는데 항상 형태를 그리실 때 내가 눈동자 위치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그릴 형태의 모양도 봐야 되고 이 형태 외에 여기 흰자위의 크기 있죠? 흰자위의 크기도 같이 봐주세요. 항상 연필 끝에서 나오는 형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연필로 인해서 그어지는 선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나머지 배경의 형태도 같이 봐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형태를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동공의 위치 잡아주시고 아까 이렇게 쟀을 때 자, 요 입술 끝에서 쭉 수직으로 올렸을 때 수직으로 올려보세요. 쑥 올려봐요. 올려보니까 이쪽 동공의 위치랑 딱 수직으로 만나네요. 그럼 만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 동공의 위치가 어디에 걸쳐지는지, 여기는 옆모습이라서 이 턱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만나는 곳은 없네요. 그럼 입술 끝은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이렇게 재보세요. 자, 이렇게 재실 수 있죠. 자, 그럼 요 끝에서 자, 이렇게 눈에 요 동공의 위치와 요 동공의 위치가 같은 선상에 있는지도 한번 재볼게요. 얘가 약간 고개를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동공이 수평선으로 했을 때 분명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기울어져서 요 선상에 있네요. 자, 요 선상에 있어요. 여기는 형태가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 눈의 크기와 깊이감들을 그대로 명암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까지 여기 눈 옆에 깊이감 코 밑에까지의 깊이감을 명암으로 다 표시해 줄 수 있지만 이쪽도 눈에서부터 이 코 아래 안쪽까지 깊이감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건 뭘로? 명암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어둡죠. 흰자인데 흰자위는 하얗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흰자위는 흰색이 맞아요. 그런데 흰자위가 지금 이렇게 눈은 둥근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뼈 안에
두개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쌓여 있잖아요. 둥근 구가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하얀 부분이 안쪽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얗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럼 너무 시커먼 거 아니에요? 자, 색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 해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콧망울 여기에서 이렇게 콧망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늘진 부분들을 찾아주세요. 자, 이제 콧구멍의 위치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찾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콧대에서 어두운 부분도 약간 더 진하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콧대에서 여기는 요 눈뼈 있는 부분은 깊게 쑥 들어가죠. 깊게 쑥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완만하게 내려오잖아요. 콧대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얼굴까지는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완만한 곳은 명암을 부드럽게 깔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냥 부드럽게 진해졌다가 슥 부드럽게 내려오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눈두덩이 아래쪽 좀 어둡죠? 자, 이 뼈 아래쪽 여기 그늘이진 부분들은 어두워요. 자, 어두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위로 이렇게 꺾인 면이 생기고 코 옆에 또 이렇게 면이 하나 잡히네요. 잡혀주고. 자, 이쪽도 눈두덩이 아래쪽에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이쪽 면이 있죠. 그 부분 살짝 어둡게 잡아주시고. 자, 눈썹의 위치 여기 일단 면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여기에서 입술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입술은 납작한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톰하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면의 꺾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의 꺾임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면의 꺾임에 맞춰서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자, 아래쪽은 입술, 아랫입술 때문에 생기는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지요. 자, 여기서는 급격하게 내려오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서 입술 옆 입술로 가면서는 여기 살이 완만한 경사를 갖지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어두운 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요 경사면이 이쪽에도 있겠죠. 요 좁은 면 안에서도 생겨요. 자, 그럼 여기 끝에서 옆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잡히시는 걸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잡아줄게요. 자, 요런 꺾임을 잡아주는 거는 이 옆 얼굴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요 면의 꺾임,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요 면의 꺾임을 찾아주었듯이 반대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뭔가 경사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술 위쪽으로 이렇게 말려가고 광대에서 내려오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를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광대 튀어나온 부분이 이 콧대에, 이 코 길이 선상에 어디에 걸쳐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을 찾아서 광대에 뼈 나간 부분을, 요 부분, 옆 라인의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연필을 좀 바꿔 볼게요. 조금 더 진한 연필로. 자, 이제 빗이 조금 정리돼서 뭔가 이렇게 굴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눈도 조금 더 깊어졌고, 그 다음에 코도 뭔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빗을 조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지우개를 가지고 코 위에 이렇게, 아이고, 그림 내려가네. 자, 여기 밝은 부분들 살짝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필요 없는 기준선들,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선들은 조금 지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이제 눈, 코, 입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발그빗이 정리됐으면, 자, 여기 머리카락. 이쪽 머리카락은 굉장히 진하게 보이죠. 밝은 부분하고 대비가 돼서 굉장히 진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쪽 머리에 비해 내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먼 쪽에 있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너무 까맣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한번 깔아줄게요. 묘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형태가 가지고 있는 색만 조금 내어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만 색만 내주세요. 자, 됐어요. 여기도 머리카락에서도 조금 더 진한 부분들 이렇게 찾아서 어두운 부분들 약간 더 진하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 턱선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자, 얼굴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두개골의 형태가 요 위에,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꺾임의 면이 있어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위쪽 어둡고, 자, 이 얼굴 라인을 쫓아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져요.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선을 이용해서 면을 한번 꺾어줄게요. 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머리가 꺾이네요. 자, 아래쪽 면도 한번 잡아줄게요. 자, 잡았어요. 자, 이제 인상을 조금 더 담게 들어가 볼게요.
얼굴면의 꺾임과 색의 변화를 잘 관찰해 가면서 형태를 그려주세요. 자, 이쪽 눈도 마저 그려보죠.
형태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정확히 쟀다 하더라도 그려 들어가면서 명암을 넣거나 선을 넣거나 하다가 위치가 조금씩 변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오는 종이처럼 그리드를 그려서 그렸는데 그것만 믿지 마시고요. 뭔가 입술이 두꺼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라도 고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거의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입술이 너무 두꺼워졌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위로 옮긴다던가 해가지고 전체적인 균형감이 맞아 들어갔는지 연필을 놓는 순간까지 내가 완성이 다 됐나 확인하는 단계에서까지도 계속 형태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입술 끝점이랑 눈이랑 어디가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 네, 이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는지 입술 끝점 위치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가닥가닥을 다 일일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형태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까맣게 어두운 형태들 있죠. 자, 이건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까만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까만 면들을 쫓아가는 거야. 가닥가닥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이 이건 머리카락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걸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다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어둡게 까맣게 보이는 형태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두운 거 보이시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쭉, 자,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묶어주세요. 면으로 묶어주세요. 면으로. 면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자, 면으로 묶으세요. 자, 이쪽에도 조금 더 어두운 면이 있네요. 자, 그럼 그 부분도 이렇게 면으로 묶어주세요. 자, 여기 밝은 부분은 이 얼굴보다 밝진 않으니까 한 톤 더 깔아주셔야겠죠? 자, 머리는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머리, 짙은 머리 색깔. 머리색이 주는 인상이라는 게 있죠. 자, 머리색을 이렇게 진하게 깔고 나면 머리카락을 그리진 않는 거예요. 머리 색이 갖는 인상을 지금 깔아주는 거예요. 자, 짙은 색의 느낌을 깔아주세요. 자, 이렇게. 뭐 어떤 방향으로 까시든 괜찮아요. 색만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까세요. 자, 어두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깔고 나면 내가 어두운 면이라고 아까 면을 잡아놨던 것들이 다시 뿌얘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올리세요. 자,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어이구, 스케치북이 많이 내려갔네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훨씬 더 인상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옆머리 때문에 이쪽이 더 인상이 강해 보이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이 저쪽으로 쑥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쪽은 이제 배경에 힘을 빌려야 돼요. 자, 배경선을 한번 깔아주세요. 배경선을 쭉 깔아서 배경색을 넣어주면, 배경색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쭉 깔아주세요. 쭉 깔아주세요. 어때요? 이쪽 머리가 갑자기 쑥 들어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배경을 깔아주고 나니까 이쪽 검정 머리가 뒤로 더 물러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의 효과가 더 강조가 되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배경의 효과 때문에 배경을 색을 넣어주면 더 부드러운 톤의 느낌도 낼 수 있고, 얼굴도 더 밝은 피부 컬러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대상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경도 함께 같이 그려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빗을 한번 쓱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자, 이렇게 빗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물을 그릴 때 보통 그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뭐 연필을 칠하거나 아니면 먹지를 대거나 해서 이렇게 본을 따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계시죠. 본 따서 백견에서 그려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본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틸다의 얼굴, 갸름한 얼굴의 느낌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을 떠서 분명히 형태는 똑같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격이 가지고 있는 꺾임의 명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톤만 내서 이 얼굴 크기, 이 형태가 다 얼굴의 크기로 인식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얼굴은 앞면이 있고 옆면, 광대를 기준으로 옆으로, 자, 이 마틸다의 얼굴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갸름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지우지 않고 만들어 볼게요. 자, 광대 부분, 얼굴에도 앞면과 옆면, 측면으로 나눠지는 얼굴의 옆면들이 있지요. 옆면들로 나눠지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옆면만, 이렇게 옆면, 얼굴의 옆면을 한 번 더 명암을 조금 더 세게 넣어 볼게요. 일부러 명암을 조금 더 세게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각지게 옆면을 한번 명암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굴이었는데 이 측면에 명암을, 얼굴 측면에 명암을 넣게 되면 이 마틸다의 얼굴이 요만큼 앞면만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더 갸름한 얼굴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떠서 그린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명암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고 꺾임에 의해서 생기는 명암 관찰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형태가 더 갸름해지고 더 볼록해지고 양감을 더 강조해서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형태 재는 방법은 오늘 그리드를 활용하는 거, 쉬운 초보자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기본 정사각형 하나가 기준이 돼서 이것이 옆으로 하나 더 들어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나만의 자를 그려서, 자를 만들어서 형태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게 익숙해진다면, 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이 그리드 필요 없겠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전체 크기 대 이 전체 크기가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수학적으로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더 큰지만 비교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형태를 나만의 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빨리 돌리기로 목탄으로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는 정사각형 그리드는 그리지 않고 가볍게 체크만 해서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습해 보시고요.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